제 양심을 걸고 1년에 2번씩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하시면 그거를 계속 진행하는 분과 아닌 분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요. 병원 업계 용어긴 한데 이민운이라고 하거든요. 효과를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이쪽 부위는 가장 많이 추천하다 보니까 또 가장 부작용을 흔하게 접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흔히 아는 부위 설명드렸는데 지금 약간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여기도 맞는다고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피부과가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전혀 안 익숙한데 뭔가 관심 갖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은 있는 시술들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대중화가 된 피부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보톡스죠, 여러분. 보톡스가 뭔지는 몰라도 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 보톨리눔 독소를 잘 희석해서 근육에 주사를 했었을 때 피부를 좋아지게 주름을 좀 피면서 약간 리프팅 효과도 보는 그런 주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입문하게 되는 시술이기도 하지만 위험성이 늘 도사리는 시술이에요.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없이 이제 효과만 생각하고 받았다가 막상 그런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겪었을 때 당황한다거나 아니면 심하게 겪었을 때 정말 몇 개월 동안 큰 스트레스나 이런 미용 시술 전체에 대한 불신을 과하게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보톡스가 어떻게 쓰일 수가 있고 어떻게 너무 좋지만 하지만 얼마나 또 위험해질 수가 있는지 좀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톡스를 어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톡스를 맞을 수 있는 데는 정말 많습니다. 사실 배우는 입장에서도 여기도 쓴다고? 대박. 그런 최신 사용법이 또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미용을 몇 년 하다 보면 새로 들릴 만큼 아직까지도 적용이 덜 된 부위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얼굴에 제일 많이 하긴 하죠. 대표적으로 주름을 펴준다 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 얼굴 쪽에서 주름이 나타나는 영역이면 웬만하면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표시를 해보면 당연히 이마 주름이 있을 것이고 미간 주름이 있을 것이고 눈가 주름도 있을 것이고 눈 밑 짠등 팔자도 일단 그려놓을게요. 팔자 그리고 입가 주름, 목 주름 주름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 쓸 수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제 지우개로 지우면은 이렇게 슥슥슥 지워지지만 사실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 주름의 깊이나 심해진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이미 확 잡혀버린 주름은 피더라도 어느 정도 섬이 남게 있지만 어느 정도 잡혀가는 주름 아니면 이제 젊은 상태에서 예방하기 위해 놓는 정도로는 이제 선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놓아주다 보니까 그런 걸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름이 있어서 보톡스를 맞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름이 생기기 전에 보톡스를 맞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20대 후반부터는 좀 꾸준히 계속하면은 정말 제 양심을 걸고 1년에 2번씩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하시면은 그거를 계속 진행하는 분과 아닌 분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 느껴지는 게 우리 병원에서 흔히 말하는 좀 병원 업계 용어긴 한데 이민운이라고 하거든요. 이마, 미간, 눈가 약자입니다. 이민운 보톡스 이렇게 차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민운이 어떻게 보면은 효과를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마 쪽, 미간 쪽, 눈가 쪽에 이렇게 주름을 잘 잡아주게 되고요. 이쪽 부위는 가장 많이 추천하다 보니까 또 가장 부작용을 흔하게 접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부위라서 부작용이 특별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N수가 많게 추천을 들어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 눈 안검하수, 눈이 무거워지는 게 있는데요. 왜 이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보톡스를 놓으면 이렇게 펴주잖아요.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펴주다 보면 밑에서 펴주게 되면 이렇게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간혹 정말 시술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불가항력적으로 조금 눈 밑으로 퍼지면서 눈 뜨는 게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 보톡스는 정말 많이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은 늘 하는 시술이지만 항상 할 때마다 막상 시술할 때는 다시 집중하고 주의를 요하게 되는 시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마 보톡스도 어떻게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디테일이 좀 달라져요. 보통 좀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박리담의 시술 같은 경우에는 왼쪽 땅땅땅 오른쪽 땅땅땅 이렇게 시술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은데 조금 얕게 연하게 이마 근육 전체적으로 놓아주게 되면 되게 자연스럽고 무겁지 않게 시술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좀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뭐랄까 항상 경각심을 갖고 시술하는 것에서 받는다면 정말 만에 하나를 제외하고는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간 같은 경우는 이마보다는 부작용이 좀 덜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또한 눈가가 좀 가깝다 보니까 너무 용량을 많이 주입하게 되면 눈가 쪽으로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안검하수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한 만큼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경각심을 갖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눈가는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달라. 나 뭐 좋아지고 싶지만 남들한테 받은 티 나고 싶진 않다. 부자연스러운 건 싫다. 이게 요새 트렌드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근육 자체를 다 마비시켜 버리는 것보다 약간만 힘을 빼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잔주름을 조금은 개선은 하되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부작용은 없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콧잔등 주름이 있죠. 콧잔등 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마 쪽 미간이 모이고 그리고 찡그릴 때 코의 근육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에 피부가 쌓이면서 같이 생기는 주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쪽 자체 주름을 타겟을 한다기보다 미간 주름과 여기 코 쪽을 마비를 같이 시켜주면 좀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좀 시술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콧잔등 보톡스는 그래서 특별히 콧잔등 쪽을 치료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눈밑 같은 경우는 보톡스만으로 해결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복합 시술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쪽 눈밑 근육을 보톡스로 너무 과하게 마비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정말 완전 부자연스러운 눈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 눈 뜰 때 아래쪽에 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서 좀 눈이 덜 닫히게 되는 그런 불편함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밑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주름을 아예 보톡스만으로 해결하고 싶다 하면 그럴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톡스만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시술 리프팅 레이저라던가 다른 스킨 부스터와의 병합 시술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어쨌든 눈 밑에도 쓸 수 있고 콧잔등에도 쓸 수 있다. 팔자 주름에는 획일화된 치료법은 아니거든요. 보톡스는 당연히 이게 뭔가를 녹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당긴다거나 하는 작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육의 힘을 약해지게 해주면은 그 수축이 풀리면서 좀 이완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꺼뜨리는 성질이 있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팔자 주름 윗부분에 조금 놓아주게 되면은 약간의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시술하진 않지만 팔자 주름에 있어서 다른 시술을 같이 받는다 하면은 약간의 서비스 개념으로 살짝 놓아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입가 같은 경우는 보톡스로만 해결을 하면 절대 안 되는 부위고요. 어쨌거나 입가 쪽도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고 먹고 마시는 부위다 보니까 마비를 너무 시켜주게 되면은 정말 이상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톡스를 안 쓰거나 쓴다면은 정말 희석해서 약간만 넣고 그리고 다른 에너지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시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입가 주름 피고 싶다고 해서 보톡스를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정말 보톡스로만 해결을 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는 부위다 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보시면 이 턱 끝에 약간 우글우글하게 가끔씩 피부가 접혀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뭐 신경 안 쓰이면은 고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또 눈에 띄는 경우가 계속 그게 신경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육의 과수축 때문에 이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 이 부분에 힘을 빼주게 되면 이게 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 입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턱 끝 자갈턱 보톡스를 넣게 되면은 이 부분도 조금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톡스는 쓰인 데가 많죠. 그 외에 또 쓸 수 있는 게 이제 입꼬리 내림근이 있어서 이 내림근의 힘을 빼주게 되면은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사용해서 입꼬리에도 쓸 수가 있고, 목 쪽에도 약간 피부 결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목 근육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면서 이 목 가로주름이나 세로주름을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 스킨 보톡스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킨 보톡스는 보톡스와 일반적인 근육 보톡스와 다르게 피부 얕게 놓아서 약간 피부를 피면서 피부 결을 좀 좋게 해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앞볼 쪽에 놓게 되면은 이런 모공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약간 유분기가 조절이 되면서 피부가 좀 좋아 보이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마에 하게 되면 이마가 반짝반짝 광이 난다고 많이 표현하시고, 이 스킨 보톡스의 효과에 한번 맞들린 분들은 정말 뭐 분기별로 와서 맞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좀 생략하긴 했지만 부위에 관계없이 좀 얕게 전체적으로 놓았을 때 마치 스킨 부스터의 효과로 보톡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흔히 아는 부위, 그렇지만 좀 조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효과와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지금 약간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여기도 맞는다고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여기 축두근 관자라고도 하죠.
이쪽에도 우리가 앙앙 씹을 때 만져지는 근육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보톡스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언제 넣느냐? 이쪽 부분이 평소에 과하게 긴장되어 있었을 때 편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두통이 있다 했었을 때 미용적 목적이 아니라 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고, 이때 두통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콧볼에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콧볼을 벌렁벌렁 한번 해보시면 안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면서 이게 콧볼이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마비가 시켜주게 되면 어쨌거나 팽팽하게 잡고 있던 근육의 힘이 빠지면서 이 콧볼이 살짝 안으로 수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랄까, 이 콧볼 라인이 조금 날이 서면서 좀 코가 세련돼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되고, 사람에 따라서 좀 추천을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콧볼 보톡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너무도 당연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각턱 쪽에도 우리가 가장 미용 시술을 입문 많이 할 때 받으시잖아요. 이 사각턱에 받을 때 또 축두근 쪽을 받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각턱만 받았을 때 이 축두근과 사각턱이 각자 씹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각턱만 받으면 축두근이 발달된다 해서 두 개 다 같이 받는 경우도 있고, 두통 때문에 축두근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부상작용으로 과해져서 이쪽이 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같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걸 무조건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근육 힘이 정말 약해 보이시는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보톡스를 맞으면 다른 쪽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좀 추천이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케바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말고 다른 부분에도 쓰거든요. 이제 옆에 사람을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는데 이렇게 승모근이 있고 팔이 있다,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이 승모근 쪽에도 넣게 되고 팔에도 넣게 되고 허벅지에도 넣을 수가 있고 종아리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웃긴데 여러분, 겨드랑이에도 넣기도 합니다. 정말 보톡스의 용도는 끝이 없죠. 정말 다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사각턱을 우리가 맞았을 때 그 턱이 갸름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근육을 마비시키면 그 근육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쓰는 근육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든 알고 퇴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은 근육도 위축이 되고 퇴화가 되다 보니까 작아지게 되고, 사실 이게 미적으로 좋다 보니까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라 승모근에 맞거나 삼두, 이두에 맞거나 허벅지에 맞거나 종아리에 맞게 되면은 그 부분을 위축을 시켜주게 되고, 그러면은 좀 테토테토한 느낌보다 이제 애겐애겐한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좀 야위어 보이게 되고 가날파 보이게 되고 팔 라인도 얇게 뼈처럼 뼈마름처럼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라인을 좀 기대하는, 좀 여리여리함을 기대하는 여성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시술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여리여리하지만 막상 또 취미는 테토처럼 해. 내가 헬스도 하고 사이클도 하고 근육을 많이 써야 되는데 미용을 위해서 이런 코어 근육들이잖아요. 사실 보면은 기능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어 근육이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거나 약간의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술들은 꾸준하게 맞는 거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행사, 내가 오프숄더를 입어야겠어, 내가 뭐 결혼식 준비를 해야겠어, 아무튼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받는 거는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맞으니까 좋네? 나 종아리 보톡스 계속 맞아야지 하게 되면은 글쎄요, 운동을 내가 평생 안 할 사람이다 라고 뭐 그런 여성분도 사실 도시에서 산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게 건강이나 기능적으로 좋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디 보톡스는 중요한 행사 때마다 한 번씩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겨드랑이에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겨드랑이나 이 손바닥에 받게 되면 땀을 분비하는 부분에 신경 전달 물질을 보톡스가 차단해서 다한증을 막아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에 땀 많이 나서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조금만 긴장돼도 많이 나오면서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여름철에 겨드랑이가 좀 뽀송뽀송하길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받아주게 되면 그 땀 분비가 확실히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곁땀 보톡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굴과 바디와 또 땀 치료, 또 스킨 보톡스, 정말 안 쓰는 데가 없는 보톡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설명드리면서 효과도 알려드리고 원리도 알려드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성이라는 표현 요새는 좀 많이들 다들 인지는 하고 계신데요. 보톡스를 계속 맞으면 똑같이 받더라도 효과가 떨어지거나 유지기간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 내성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의식이 받는 분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톡스가 사실 보톨리는 독소인 것이고 단백질 입자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잘 정제하여 우리가 약물로 만들어서 주사를 하게 되는 건데, 잘 정제를 하더라도 이 보톡스 단백질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불순물 단백질이 같이 섞여 있게 돼요. 근데 이 불순물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었을
먹었을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 이 불순물 단백질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생기고 거기에 항체가 생기게 되면은 보톡스 독소를 다음에 받았을 때 불순물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인식하고 공격해서 파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게 된 거죠.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은 그런 효과가 짧아지다가 아예 받았는데도 뭔가 효과를 아예 못 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받고 다음번에 받았을 때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저 내성 생긴 거 아닌가요 원장님?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이런 불순물이 없는 순수 톡신으로 된 단백질, 즉 보톡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제오민 보톡스와 코어톡스 보톡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 순수 톡신을 꼭 받지 않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보톡스를 받더라도 양과 주기를 잘 조절하면 사실 발생 확률은 많이 낮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각 부위별로 보톡스를 따로따로 꾸준히 맞기보다 한 번에 주기를 통일시켜서 한 번에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어제는 사각턱 받았는데 오늘은 뭐 이마 받고 내일은 뭐 겨드랑이 보톡스를 받았다, 이러면은 노출이 계속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내성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술 주기를 통일해서 간격을 너무 짧게 한다기보다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격을 유지해주면서 받게 되시면은 어쨌거나 이 내성이 생길 그런 기회를 계속 주지 않는 거다 보니까 이런 간격을 지키면서 부위별 시기를 통일만 해주시면은 아마 큰 이상은 없으실 거고요. 이렇게 받다가도 어느 순간 조금 그런 불안감이나 느낌이 든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순수 톡신으로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 이런 거 아예 처음부터 신경 쓰기 싫다 하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 톡신, 제오민이나 코어톡스로 받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처음 이제 보톡스를 받으러 오신 분이다 하면은 국산 보톡스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한번 받고 효과가 괜찮아서 이제 꾸준히 하고 싶어요 선생님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오민으로 좀 해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너무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주사 삑삑삑 끝 하는 간단한 시술로 보일 수 있어서 정말 인식조차 간단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띡띡띡 하는 게 시술하는 분은 그렇게 마음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잘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잘 안 됐을 때는 당연하지 않은 너무 불편한 큰 부작용이 몇 개월간 갈 수는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잘 설명하고 경험이 많은 곳에서 시술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았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땅땅땅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나중에 눈이 무거워져서 전화를 했더니 뭐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의사 선생님도 보기 힘들어서 내가 3-4개월 정도 고생했다, 다시는 이마 보톡스 안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일부러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확률적으로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효과를 잘 보게 하고, 설령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주면서 또 그걸 빨리 풀어드리거나 좀 완화시켜드린 방법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끝까지 신뢰감 있게 같이 갈 수 있는 병원에서 받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